그다음 책을 읽고 나서는 그렇게 책을 읽고 나서는 이 책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었나 하고 책의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독서를 하고 어느 지문에 대한 생각 꺼내기 활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속에서 호랑이는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? 호랑이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많았나요?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해갑니다.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꺼내내냐면 전체적인 주제를 꺼내내야 되겠죠. 주제를 꺼내낸 다음에는 그 활동을 가지고 그 시간이 한 7분, 10분 내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돌려서 이 책을 가지고 뭐 독서 편지를 쓰든지 뭐 인터뷰를 하든지 나름대로 4명씩 의논을 4명씩 짝을 지은 다음에 아이들 보고 이 생각 꺼내기 활동을 가지고 수업 중에 독후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모든 별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아서 또 칠판에 붙여놓고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. 그럼 편지 쓰기 할 때의 책 내용을 분석한 거와 또 어떤 인터뷰를 하고 이 책 이야기 하는 거와 또 만화를 그려가면서 이 책 내기 하는 게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그 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포스트잇을 나눠주세요. 포스트잇 놔주고 자기가 책 이야기에서 또 궁금한 이야기라든가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뭘까 하고 포스트잇 한 장씩 나눠주고 거기다 쓰게 하세요. 그런데 1, 2학년은 완전한 문장을 못 씁니다. 3, 4학년도 못 쓰겠죠.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게끔 하면 신통방통하게도 어떤 한 개의 주제가 나타납니다. 공동적인 주제를 꺼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아이들은 토론을 하면서 우리 호랑이가 살았던 곳 있으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? 그렇죠. 산으로 가면 되죠. 그러면 이번에 소풍을 가게 됐어요. 우리 어느 곳으로 소풍을 가면 좋을까요?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더 좋아하겠죠. 그러면 1, 2학년 아이들은 그 생각 꺼내기 한 것을 가지고 주로 내용 갖고 파악을 한다든지 3, 4학년은 거기서 조금 발전을 해서 독서 토의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 다음 4, 5, 6학년이 되면 과연 이 행동이 옳았을까 안 옳았을까 하고 찬반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한다면 독서 수업은 늘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국어 수업만이 아닙니다. 수학 수업을 해도 돼요. 어떻게 한다? 책을 가지고 수학책 갖고 해도 되고요. 수학책 가지고 하고 빼기를 한다면 몇 쪽에서 몇 벽 빼기도 해보고 학년별로 그런 주제를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한 권의 책이 수업을 아주 알차고 연결어가고 재미있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독서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. 또 독서 수업하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생활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그림 일기를 써갖고 오죠. 그럼 그림 일기 중에서도 한 차트를 구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 그림 그리 가지고 또 수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. 그래서 독서 수업은 이렇게 많은 장점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. 빨리 나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 진도를 나간다는 그 초점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꺼내서 어떤 생각을 나누고 어떤 생각의 열매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충분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떻게 보면 진도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.
금방 물어보고 금방 대답하고 있거보다 생각을 주는 활동을 짬짬이 주신다든지, 선생님이 하시고 나서 그 포스트잇 쓸 때는 돌아다니면서 포스트잇을 어떻게 쓰는지 보기도 하시고, 모든 별로 보면 모든 별로 혹시 한 아이가 독점하고 있는지, 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배웠어서 선생님이 팁을 주시면 돼요. 어떤 한 아이가 독점을 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적는 활동을 한다든지, 어떤 목금 역할을 주신다든지, 또는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야기를 못 꺼낸다든지 하면 선생님이 포스트잇에 어떻게 끄는 그런 조그만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은 금방 적응을 할 것이고, 물론 금방 적응이 안 된다면 차츰차츰 하신다면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 것이 이 독서 수업에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. 생각의 기다림, 즐거움이 한 걸음 더 갑니다. 자,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누구나 말하고 싶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. 그러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그 아이들이 수업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골고루 이렇게 모둠을 구성을 하시고, 그 구성에서 한 아이가 도와줘서 그 다른 아이를 도와줘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팁을, 여러분들만의 팁을 만들어가는 것도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효과적인 독서 수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후가 문제입니다. 수업 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. 수업 정리는 반드시 하시라고. 수업 정리를 하실 때는 이제까지 수업한 수업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. 어느 학년이든 공책, 그러니까 필기하기를 했어요. 한 줄, 1, 2학년은 한 줄 정도, 한 문장 정도, 그 다음 3, 4학년은 한 3, 4문장 정도, 5, 6학년은 5, 6문장 정도 글을 쓰게 합니다. 글을 쓰게 하시고, 그 글을 쓰게 한 걸 가지고 독서 수업 그걸 가지고 자기의 열매를 꼭 만드는 거죠. 생각 꺼내기에 대한 열매를 해주시고, 그걸 발표할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으시고요. 그 발표할 시간이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언젠가 그 수업 가지고 또 발표를 한다든지 하시고 차시예고를 하시는 겁니다. 차시예고는 이번 수업을 하고 나서 느꼈던 그런 어떤 좋은 책이 있으면 한번 안내해 줄 수 있도록, 그 수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금방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시는 수업을 하셔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또 안내할 것이 있는지 한번 아이들이 우리는 친구들한테 어떤 책을 하면 호랑이가 나오는 또 다른 책이 있을까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제를 연결해서 수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아까 차시예고 말씀드렸습니다. 차시예고도 공책에다가 생각 열매를 한 문장 다음에 차시예고 이렇게 써주시고, 저는 그렇게 씁니다. 공책 한 권에 꼭 이렇게 줄을 치겠어요. 그래서 한쪽 바닥에 몇 개씩 이렇게 한 줄씩 띄우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차츰차츰 자기가 쓴 것에 대한 보람이 들기도 하고, 자기가 쓴 것을 선생님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. 물론 여기서 유행가를 들리면 좋죠. 다음에 잘 쓴 친구는 뭐 상을 주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또 거기에 또 더 많은 그런 성취 욕구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. 그 다음 그 성취 욕구를 읽는 거에 대해 잘하는 애들한테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, 잘하는 아이들이 또 어떤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서 그 아이들한테는 팁으로 해서 둘이 이렇게 같이 협력 활동에 어떤 칭찬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처지고 조금 뒤처진 아이들한테 초점을 주신다면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해서 한 걸음 더 생각의 기다림, 즐거움은 한 걸음을 두는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독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촘촘 이어서 제가 글로 한번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 보도안이라든지 수업 지도안을 한번 올려주시면 여러분과 비교해 가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온라인 교육의 길잡이 동방박사